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전국 배우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서양화가 그림으로 평생을 먹고 산 용산 삼각지에서 화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합니다. 영화 리뷰, 오늘은 F1 더 무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1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자동차 경주 대회입니다. 그랑프리 자동차 대회.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가다가 뭐 쿠팡에서 중계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뭐 자동차 달리는 거라 별로 관심도 안 줬고, 또 더군다나 오늘은 용산 CGV에서 봤는데요. 사실은 미드웨이라는 2차 대전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아니 용산 CGV 영화 소개는 돼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돼 있는데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삔찌 히타 그냥 주워서 그냥 아무거나 보자 해가지고 F1 더 무비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꽤 괜찮았다랍니다. 사실은 내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해요. 연식이 됐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을 참 거대한 화면으로 보고, 아, 당시 역사는 저랬구나 하는 거를 비평하기도 좋고, 또 2차 대전 얘기 뭐 얼마든지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영화 리뷰를 할 때도 옛날 영화 가령 뭐 엄청 많잖아요. Is Paris Burning? 드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는 영화서부터 또 뭐 2차 대전 영화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직도 역사는 참 무섭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다시 보자고 1976년도에도 나오고 2012년도에도 나오고 미드웨이는 여러 번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라고 하는데 글쎄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많이 본다는 F1 더 무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꽤 괜찮았어. 자, 우리가 이제 스피드를 좋아하는 국민들이에요. 옛날에 그 독재자들이 3S 3개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만족하고 독재를 해도 아무 소리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스피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크린, 그 다음에 스토리.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독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스피드라는 거는 옛날에 뭐 버스를 탈취해 가지고 나왔던 그 제목의 스피드가 있었고요. 또 우리 같이 좀 연식이 된 오래된 꼰대들은 1960년도에 상영이 됐던 주다 벤허에 나왔던 그 경주마 달리기, 그 찰턴 헤스턴하고 그 말 달리는 그 장면이 지금도 정말 영화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촬영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스피드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도 F1 경기를 실제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유럽이나 그 미국에서나 히트치는 그런 그 스포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게임을,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어디 한평인가 어디에다가 그 경기장을 세웠다가 아주 지금 폭삭 망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사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F1이 그 영화에서 보듯이 유럽 젊은이들은 아주 열광을 하고 있는 게 F1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영화는요, F1을 모르면은 어떻게 그 감동을 느낄까, 감흥을 느낄까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F1이라는 스포츠를 몰라도 볼 수 있게끔 아주 재미있게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155분 동안 상영을 해요. 비교적 시간이 2시간 반을 넘는 거죠. 소변 미리 꺾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 있어서 저는 시나리오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를 쓰고 또 도전도 해보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아직도 영화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비평을 좀 남다른 시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영화 리뷰 많이 보시겠지만 제 영화 리뷰는요 지식과 교養을 쌓는 그런 콘텐츠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좀 지루하더라도 여기에서 영화를 좀 더 100% 이해를 하고 보려면은 이것을 듣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영화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박스 오피스 2위예요. 1위는 뭔가 하면은 그 뭐 괴멸의 뭐 하는 그 일본 귀신 영화 그거가 1등이고 요즘에 사실 여름 방학철이라서 만화나 아니면 어린이들에 관한 프로 또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그 중고등학생들이 볼 만한 휴식에 가까운 영화들이 많습니다. 뭐 불멸의 괴멸의 뭐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일본 만화예요. 근데 일본 만화가 옛날에 농구 영화도 한번 히트 친 적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매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연식이 됐기 때문에 그 뭐 만화에 참 빠지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우선 촬영도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음악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멘트 스크립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제가 시나리오 쓴다 그래서 유난히 그곳에서 참 집중해서 봤는데 우선 중간중간에 멘트가 우리 한국식 물론 번역하는 사람이 잘 집어넣었겠지만 멘트가 아주 끝내줘요. 짧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귀에 쏙 들어오고 아주 임팩트가 강한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머리에 쏙 들어온다고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브래드 피트가 처음에 취직하러 이렇게 막 걸어오는데 그 책임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 날건달은 뭐야? 재밌잖아요. 날건달 같이 생긴 자가 무슨 F1 스포츠맨이냐 이런 따지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아주 재밌잖아요. 날건달. 건달은 건달인데 날건달이라는 게 또 재밌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기에서 또 멜로가 살짝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로맨스도 살짝 들어가요. 무슨 영화든지 한 가지에 집중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기록에 불과한 거고 여기에 양념을 넣어야 되는데 로맨스가 살짝 들어가요. 근데 여자하고 그 브래드 피트가 여자가 사실은 팀장이에요. 그 F1 아주 그 규모가 크더라고요. 회사가 두 명에서 그 팀원을 이루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팀원들이 한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팀장이에요. 물론 영화니까 영화는 뭐 100분짜리 꿈이라고 하잖아요. 꾸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팀장으로 넣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로맨스가 생기는 거예요. 브래드 피트가 날건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그런데 사실은 브래드 피트가 살며시 여기 소니로 나온 거예요. 소니. 이거는 뭐 손흥민이 인기가 있어서 또 혹시 또 제목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지만 소니가 일본제 그 뭐 일렉트릭 회사이긴 하지만 소니라는 게 아주 발음하기도 쉽고 또 관중석에서 소니 하고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응원하는데 근데 소니가 은근히 그 참 여성 팀장에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안 가진 척 하죠. 남자들의 내숭. 또 여자들은 또 그 저쪽에서 내숭이 있거나 아니면 하트를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안 받는 척, 모르는 척. 더군다나 이건 팀장이잖아요. 자기 부하가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데. 근데 누가 찾으러 왔는데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요. 내 고집이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하고 살지만 안 하고 살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밀이에요. 사실은 저 안에 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스크립터 그러니까 글 쓴 사람 시나리오 쓴 사람의 매력이 뭔가 하면 또 하나 그 여자 팀장이 브래드 피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소니,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니? 뭐 나는 유능하고 매력있고 승부에 강하고 끝내 이기는 남자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긴 아니야. 아주 얼마나 재치있는 말입니까? 물론 원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번역하는 사람이 그랬다면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원본이 그랬겠죠. 근데 이
주인공의 브래드 피트가 사실 남성적인 매력에다가 또 괜찮은 연기자잖아요. 그래서 61세래요 벌써. 근데 이 영화를 출연하고 300만 달러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0억 원이에요. 400억 원.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숨어있는 비밀 하나. 브래드 피트가 거상 수술을 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올리는 거. 예, 턱이 축 처니까. 61세라면은 벌써 일반적인 나이로 따져서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물론 얼굴에서 그 노인의 티가 좀 나겠죠. 서양 사람들은 유난히 주름이 많거든요. 근데 브래드 피트는 그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제가 특급 비밀로 찾아냈습니다. 영화 감독은 조셉 코신스키. 스키라는 말이 러시아 사람이 아니면 동굴아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동굴아파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본 고장이.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와 라이프 오브 파이, 그다음에 투모로우랜드라는 작품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영화를 본다면 대개가 그 멜로물이나 아니면은 로맨스 같은 거라기보다 약간 익사이팅하고 드라마틱하고 그냥 놀라운 그런 내용을 담은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19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영화는요, 카메라가 한번 잡으면은 장면이 보통 6, 7초예요. 길게는 뭐 20초, 30초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 영화를 보면요, 2초, 1초, 3초, 2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디하죠. 원래 스피드를 가지고서 만든 영화니까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의 촬영 기법이고, 여기에서는 드론도 별로 사용을 안 했어요. 물론 몇 군데가 들어오기 있는 건 하는 보이긴 하는데, 또 촬영 기법이 뭔가 하면 자동차 레이싱카의 꼭대기에다가도 자동 카메라를 달았고요. 옆에다도 자동 카메라를 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보호장치를 쓰고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경쟁자 흑인도 나옵니다. 그 흑인도 물론 그 화이바를 아주 강렬한 화이바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그냥 그 폭발 장면도 나오고, 그 로선을 탈락해가지고 그냥 폭발하는 장면, 멋있게 잘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뭐 몇 바퀴 도는가를 열심히 봤는데 거의 60바퀴를 돌아요. 60랩을 돌더라고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60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 안에서 자동차가 한 40대 가량 출발하더라고요. 30대는 이제 40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똑같이 이렇게 속 떠내는데, 거기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코스 돌다가 또 어긋나고, 그런 그 스릴, 서스펜스, 스펙타클,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냥 그 내 스스로가 그 레이싱카에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영화를 만들었어요. 미드웨이를 보려고 그러다가 F1 더 무비를 본 걸 한편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다시 기회 봐서 미드웨이는 보도록 하고요. 또 이 영화는 참 스피드에 관해서 나오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요 사실 스피드에서 아주 그냥 젬병이에요.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하잖아요. 그럼 5명이 뛰면 3등 아니면 4등 했어요. 꼴찌는 안 했어요. 그래도 꼴찌를 넘어서자는 게 제 인생 모토인데,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 인생은 꼬이고 그런 상태에서 뭐든지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와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에. 또 시속 80km만 운전을 해도 저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정도로 스피드에는 약해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정말 거리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나오잖아요. 뭐 건너가기가 못할 정도로 좀 둔쟁이에요, 둔쟁. 그런데 이 스피드가 강한 시속 340km, 320km로 막 우와 하는 그 참 소리도
가슴에 울릴 정도로 멋있게 잘 촬영을 하고 돈도 많이 들인 그런 영화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래드 피트하고 그 주연한 사람이 하비에르 바르템, 캐리 컨돈, 댐스 이드리스인데 제가 아는 사람은 브래드 피트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영화에 딱 맞는 주인공들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거기에 제가 그 참 싸이가 잠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쇼 장면에서. 근데 싸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틀림없이 싸이가 넓적한 코에다가 그냥 둥글둥글한 얼굴이 거기서 쇼에 잠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를 보려면은 사실은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 물렁물렁한 그런 영화만 볼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극적인 영화 155분 동안에 이 꿈에 젖어가지고 155분 동안에 푹 썩 다른 세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드시 영화에서 뭘 건진다거나 아주 기가 막힌 감동을 받는다거나 그냥 자기가 그냥 크게 후회될 만한 그런 참 도덕적인 영화라든가 또 우리 세계사의 길이 빛낼 아주 위대한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간단한 그 음료수 먹는 기분으로다 휴식 시간에 뭐 간단한 참 시켜서 먹는 그런 기분으로다가 영화를 볼만해요. 제가 여기에서 영화 비평 때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나라 영화가 요즘에 세계에서 벌벌 떨 정도로 한국 영화가 잘하고 있어요. 캐더헨이라는 그 정말 케이팝에 관한 영화가 지금 전 세계 극장에서 막 휘어잡고 있잖아요. 미국에만 해도 3,000개의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 그거를 사실 우리나라 영화라기보다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영화예요. 소니 픽처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캐나다 출신 한국 교포가 기획을 했고 만들었고 또 모든 계획안을 짰는데 그 한국에 결국은 그래서 한국 그 영화를 보고 한국 지금 저기 민속박물관 경복궁 안에 있는 거 대만원이고 남산에도 외국인들이 그냥 뭐 넘쳐난답니다. 그렇듯이 한국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면 한국 영화 감독이 한 영화 뭐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는 영화 또 기타 뭐 다른 것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영화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독특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영화가 또 새로 우리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의 영화 비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은 남자 영화 비평 괜찮았죠? 이런 식으로 영화 비평하는 건 못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연식이 있고 많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고 또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영화를 저만큼 오래도록 본 사람이 없어요. 영화 본 것만 해도 65년 동안 영화를 봤습니까? 70대 후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60년 이상은 영화를 봤으니까 얼마나 영화를 많이 봤겠습니까? 옛날에 참 우리 한국 영화 춘향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잠깐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요 같은 소재를 가지고서 가장 많이 만든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영화인의 상식이에요. 춘향전 같은 소재를 가지고서요 한국 영화 100년 사상 무려 16번이나 춘향전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춘향전에 나오는 여배우 꽤 괜찮은 배우 아니면 그 영화에 춘향전으로 나오지 못하죠. 그 시대에 가장 인물 있고 괜찮고 인기 있는 배우가 춘향전에 나오는 여배우입니다. 자, 이렇게 독특한 영화 비평 괜찮죠? 잘 봤으면 좋아요, 구독 드리겠습니다. 부탁 감사합니다. 구독.